통계 일시트로 할 거고요. 통계 일시트. 제 교재는 91페이지.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표 1에서 직급 데이터 확인 쭉 연결로 대리가 아닌 사원수 개수네요. B1쓰리 계산하시오. 계산된 사원수 뒤에 명을 표시할 표시 3명. sum if, count if, every if 함수 중 알맞은 함수. 자,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알맞은 함수 3개 중에 1개를 고르거나 2개를 골라서 쓰라. 3개를 다 사용한다? 그건 알맞은 함수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함수 사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쓰다는 이야기, 1개나 2개를 골라서 쓰다는 이야기고요. 중 알맞은 함수가 앰프세트 연산, 데이터 연결되었다. 자, 그러면 자, 그게 문제의 내용에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게 조건이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의 이게 문장이라면 이거 반대되는 문장은 뭐죠? 직급이 대리이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조건을 이렇게 나열을 할 때 아마 직급이 대리이다를 아마 기호로서 말해 연산자를 이용해서 기호로 표현하자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라고요. 그럼 아니다라는 건 어떻게? 이 꼴 대신에 뭐 not을 붙이면 되겠죠. not. 됐습니까? not. 자, 그러면 자, 그다음 조건 D급이 대리가 아니다. 그다음 사원수, 개수 개념이고요. 그러면 조건 한 개에 맞는 개수를 구하겠다. 주어진 함수 중에 count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써야 되겠구나. 물론 오늘 했지만 죄송하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걸 count if 땡지 조건만 작성해 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직급 범위 콤마. 자, 이게 만약 대리이다라고 했으면 쌍따옴표에 대리 이렇게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대리. 근데 여기 아까 이 꼴은 생략해 쓴 거라 그랬잖아요. 어? 그러면 아니다니까 요 이 꼴이라는 연산자 대신에 이 자리에 뭐 not이라는 연산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not.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요게 끝이 아니고 문제에 명자를 붙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작성하신 count if 숫자 데이터 뭐 정확하게 6인데 어쨌든 숫자 데이터 될 거면 정확한 값은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이 데이터에 연결명 별거 아닌 것 같죠? 이제 되게 자주 나옵니다. M% 연산자 사용하라고. N. 자, 오른쪽 표 이러는 것 같고요. 부지런히 따라오세요. 일단 형식이라는 녀석이니까 형식에 맞춰서 쓰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겁니다. 조금 틀려도 되니까 지금은. 자, 문제 2번 읽겠습니다. 표 2에서 같이 읽으세요.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확인하시고 콤마 회계 데이터 확인하시고 경영 전략 데이터 확인하시고 이 모두 80 이상인 학생 수를 다음 때 계산하시오. 제1, 2에 count if 중 알맞은 함수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 3개 중에 1개나 2개를 골랐습니다. 그런 문제 내용이고 형태고요. 그러면 조건이 혹시 몇 개 보이죠? 방금 읽었던 문제에. 그거 이렇게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80 이상이라는 문장 한 개와
회계가 80 이상이라는 문장 2개와 경영 전략이 80 이상이라는 문장 3개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 모두 80 이상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래서 제가 시험 보실 때 국어 실력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어 실력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조건이 총 3개입니다. 그러면 3개, 2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제 화면 보고 계세요? 또 문제 풀려고 또 덤벼드시죠? 그러지 말라니까요. 자, 3개 이상의 조건이죠. 그러면 2개 이상의 조건은 엔드 조건인지 오갈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엔드입니까 오갑니까? 그걸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보이세요? 모두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모두. 예? 모두가 있다라는 거 뭐? 그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 엔드 조건이라는 이야기죠. 엔드 조건. 이 정도는 수월한 건데 판단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다른 문제를 통해서. 자, 그러면 3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 수 개수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2개 이상의 조건을 왜 만나나 개수가 해서 카운트 이플 쓰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함수 판단 끝. 이걸 작성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if 스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범위입니다. 범위 커뮤니케이션 엔드니까 어느 조건을 먼저 처리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순서대로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콤마 80 이상 두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회계 범위지 콤마 80 이상 병행 전략 콤마 80 이상 빠르다 엔드 자, 그 밑에, 죄송합니다. 3번 건너뛰고 4번 건너뛰고 5번부터 볼게요. 5번. 표 5번부터 보겠습니다. 표에서 생산품 C 데이터 확인하시고 표준 편차 구하시오. 표준 편차는 소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까지 표시 1, 2, 3, 4 오면 1, 2, 3, 4로 표시하고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과 stdev라는 함수 사용, 표준 편차 구하는 함수죠. 자, 그러면 혹시나 잘 되신다고 판단되시면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한두 발짝만 앞서가시지 너무 멀리 가시지 마시라고요. 자, 이 문제를 벗어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표준 편차를 계산하라 했잖아요. stdev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가로 열고 미친이 있어야 된다. 뭐 이건 저도 외우고 있는 거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십자 나사 푸는데 십자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넘버 숫자 데이터 뭐 생산품 C 가로 닫고 자, 여기서 상상을 해보자. 이제 엔터 치지 말고 한번 상상을 엔터 치면 어떤 숫자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왜 엔터를 쳐서 먼저 확인을 해보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게 식을 다 적고 나서 엔터를 딱 쳐버리면 어디에서 내가 틀린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쳐보고 맞으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게 많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굳이 이제 나가서 확인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계산,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되겠죠. 나오도 다운. 숫자값, 콤마, 소수 첫째 자리 나타내라. 1, 엔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 저는 끊어서 갈 겁니다. 단계로. 자, 오른쪽 6번 갈까요? 제가 시간을 조금 어떤 문제는 드리고 싶은데 오늘 처음 배웠던 함수들이라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냥 진행할게요. 자, 표
6에서 점수 확인할 중 세 번째 높은 점수를 3위 점수에 표시하시오. 숫자 뒤에 점을 표시. 90점. 라지, 맥스, 스몰, 민, 중, 알맞은 함수. 골라서란 얘기죠. n% 연산자죠. 이제 문제 내용 파악은 하셨는데, 내용 파악과 형식에 대한, 문제 형식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아실 거고, 일단,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3위 점수라는 표현도 있죠. 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 번째 높은 점수라는 표현, 이게 3위 점수나 세 번째 높은 점수라는 건 같은 표현이겠죠. 어쨌든 이건 문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운 함수와 이걸 매칭을 이제 시켜야 됩니다. 매칭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웠던 표현하고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표현이 딱 같을 수도 있지만, 틀릴 경우도 있다고요. 표현이 다를 경우도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틀렸다기보다는 표현을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높은 점수 이렇게 배우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세 번째 큰 값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의 함수들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함수에 대해서 의미를 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친이 두둑하다는 게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라지 함수 써야 되겠다. 끝. 그럼 이거. 자, 이런 문제들에 익숙해지세요. 딱 정의가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배운 그대로 딱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자, 그 다음, 어레이가 뭐라고요? 데이터의 범위라고 그랬죠. 점수 범위. 콤마, 그 다음, K, 몇 번째, 3, 가로 닫고, 자, M% 연산자, 쌍따옴표 점, 엔트. 요런 것들 좀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배울 때의 표현과 문제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조금 다를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이제 매칭 시키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제. 자, 다 했나요? 4번 안 했잖아요. 4번 어디 갔어요? 자, 4번도 같이 한번 봅시다.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이건? 앞에서 이제 한 개 있으니까. 한 3분 드릴게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문제 푸는 있는 절차를 설명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쭉 해보세요.
소리가 안 들리고 보니, 타이핑 소리가 안 들리고 보니 다 하셨나 보군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제 틀린 거 체크하세요. 여러분, 제대로 하셨는지. 자, 홈런 40 이상의 문제를 읽어보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홈런이 40 이상이라는 조건 한 개와 삼진의 조건과 삼진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주어진 함수 중에서 average if라는 함수 사용해야 되겠네요. 충분히 고를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자, 그러면 함수명 판단하셨으니까 형식에 맞춰 작성 average if 가로 열고 이 녀석은 합계 구할 범위가 먼저 평균 구할 범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건 값을 계산할 처리할 범위, 조건 값 찾을 범위, 조건 뭐죠? 삼지 홈런 범위, 콤마 기준값이 40 이상 쌍따옴 펜프가 됩니다. 콤마 그다음 삼진의 평균은 삼진 깔아닫고 엔터. 큰 무리 없을 것 같은데.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통계 2시트로 옮겨갈게요. 자, 통계 2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저희들 교재는 94페이지. 준비되셨으면 5번부터 볼게요. 교재 94페이지 5번. 자, 표5에서 잠깐만. 1, 2, 3, 4, 5. 표5에서 수금액 데이터 확인, 수금액 범위 확인하시고 존재하는 수금 건수를 산출하고 값 뒤에 근이 표시되도록 C34셀에 표시하시오. 카운트와 n% 연산자다요. 자, 카운트가 무슨 함수죠?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 주는 함수입니다. 어쨌든 수업의 내용은 복습했다는 가정에서 진행하니까 복습 좀 다시 한번 더 방구드리고. 자, 그러면 이꼴 카운트 개수 뭐 이런 숫자 데이터 그러면 수금액 범위 드래그 당연히 뭐 문제의 내용에 크게 개의치 않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n% 연산자 근.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하죠? 이제? 네? n% 연산자? 아니에요. 무리 없이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걸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런데 잠깐만요.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거 틀렸으니까 맞습니까? 항상 기준은 문제입니다. 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방법도 틀린 거예요. 맞으면 맞는 거예요. 시험 문제니까 명확해야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시험 문제의 내용이라면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 수금의 범위 주어져 있잖아요. 그거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좀 단점이라는 그 시험의 단점입니다. 이런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 딱 명확하지 않으면 무조건 시험은 채점을 안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왜 범위를 선택했냐면, 또 문제 속에 뭐라고 했냐면, 수금액이 존재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존재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셀 범위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 범위 안에 뭡니까? 수금액이 존재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 저게 틀렸냐고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시험 문제의 기준에 맞춰서 채점을 하라 그러면 저건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시험 문제의 정답으로서. 근본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근본은 세 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문제인데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은 자격증 반이기 때문에 시험에 맞는 방법으로 전달해 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셔서 이제 함수 문제를 풀거나 어떤 문제를 푸실 때 본인이 생각했던 풀이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께 시험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결과 똑같이 나오면 그건 엑셀을 그냥 기능적으로 쓰시는데 아무 지장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복습을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라는 거 푸실 때,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문제가 푸실 때. 그런 것들은 질문을 꼭 하세요. 잠깐만요. 다른 뭘 하나, 오늘 다른 기능을 하나 더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했더니 또 시간이 또 함수 수식만 또 더 하게 되고. 좀 어쨌든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6번 가겠습니다. 혹시 뭐 함수 공부를, 복습을 열심히 하셔서 잘 되신다.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6번 하면 6번 안에 있어야 됩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막 문제를 막 섞어서 합니다. 왜 섞어서 그러려고 섞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내용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자, 6번 보겠습니다. 표 5에서 1일차부터 3일차까지의 기간을 이용하여 방학 중 연수 기간 동안의 총 출석 횟수를 구하여 J36셀에 표시하시오. 표시에 3은 3회로 카운트 블랭크 함수와 M% 연산. 카운트 블랭크가 뭐라고요? 비어있다, 공란인 개수를 헤아려 주는 거라서 오늘 배웠죠? 아니군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쳤군요. 지난주 금요일에. 자, 그러면 이 전체 이 자료라는 거죠. 문제에 이만큼 범위가 주어져 있었잖아요. 맞아요? 또 아무도 제 화면을 안 보시는군요. 자, 이만큼 주어져 있었죠. 그럼 X 표시가 뭐라고요? 결석의 의미죠. 그러면 동그라미, 죄송합니다. B에 있는 셀이 출석의 의미인 거잖아요. 뭐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그러면 요 B에 있는 셀을 카운팅하면 되겠구나. 그게 출석의 의미를 가지는구나. 뭐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이걸 카운트 블랭크. 판단해야 될 범위는 문제 분명히 주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이 범위가 분명히 문제에 있습니다. 바로 닫고 엔터 치면 뭐 이런 숫자 값이 나오겠죠. 잘 되시면 나오지 마시고 그냥 바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 13이라는 숫자 데이터 연결, 해라는 문자 데이터 직접입니다. 쌍따비 묶어치기 연결. 어, 표 이거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if가 들어간 함수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표 2로 갑니다. 표 2.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내용 읽어보셨으니까 문제는 안 읽었습니다. 성별이 열하는 조건 하나, G가 가장의 조건 두 개 보였어요? 그리고 성과급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자, 그러면 조건이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문맥에 뭐뭐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었죠. 응? 그러면 이건 AND 조건이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성과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average ifs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주어진 함수. 그러면 작업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반올림하라. 자, 이꼴 average equals 처음에 이 형태로 틀리신 분은 아마 이것 때문이죠. 평균 구할 범위가 먼저 온다는 걸 익숙치 않아서 틀렸겠죠. 자, 계산할 범위, 성과급 범위가 먼저 와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본인이 안 된 이유 찾으세요. 자, 순서대로 갈게요. 성별 범위, 조건값 이꼴 생략, 그 다음 직기 범위, 가자. 엔터 치면 아마 이게 숫자 값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게 익숙치 않다, 아직도. 머릿속 상상이 안 된다. 그러면 엔터 치고 눈으로 확인. 이 숫자 값에 대해서 천의 일십, 백,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만의 자리가 되죠. 즉, 정수 부분에 공이 4개 붙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라운드, 반올림. 라운드. 다 맞추셨죠? 자, 이게 숫자 데이터 얼마, 넘디지트 자릿수 마이너스 4. 공이 4개 붙어 있어야 된다. 저장. 거기는 나머지는 오늘 안 할 겁니다. 가능하다면 내일 할 거고요. 그래도 가능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업 없습니다. 자, 수요일 날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함수는 일단 함수는 오늘 여기까지 맞게. 다음 나머지 기본 공부도 좀 하고 오시고 그래야 조금 부담감 없이 수업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어디 가시냐면 지금 현재 열려져 있는 파일이 하나 있죠. 거기에 창그룹에 창전환에 엑셀 기능정이라는 파일이 열려져 있을 겁니다. 여기로 가겠습니다.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시트 앞쪽으로 갈게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함수명이 설정되어 있고 앞쪽 부분 시트로 갑니다. 이동 단추, 시트 이동 단추를 이용하여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엑셀은 붙여넣기라는 녀석에 대한 기능적으로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자, 일단 진행을 하기 앞서 교재는 잠깐 교재 이야기를 이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계산 시키는 거 아닙니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교재 69페이지. 기본 함수 내용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많게는 한 2시간, 적게는 1시간 반 정도 함수를 할 거고요. 그래서 계속 이 1권 끝날 때까지 계속 가져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 자, 일단 준비됐으면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표시만 넣으세요. 자, 좀 이따 갈 겁니다. 자, 기본 설명드리고. B, C, D열. 이 사이즈하고 이 F, G, H 나머지 열 사이즈하고 열 크기, 열 너비가 다르다는 걸, 크기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죠? 눈으로 확인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복사 단축키 외우세요. 자, 표의 범위 선택, 복사, 홈, 클립보드 그룹에 복사 단축키 외우시고 컨트롤 C. 자,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저와 같은 위치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오른쪽 이제 빈 공간에다가 셀 선택하시고 자, 붙여넣기 하시고 잠깐 대기. 컨트롤 V라는 단축키 쓰시고 잠깐 대기.
대기. 그러면 화면상에 붙여넣기 하시고 나면 우측편에 붙여넣기 옵션이라고 하는 표식이 이렇게 눈에 보일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붙여넣기 옵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붙여넣기 옵션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방금 사용하셨던 컨트롤 V라고 하는 이 단축키 붙여넣기는 우리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모두 붙여넣기라고 합니다. 모두 붙여넣기. 옵션 모두 붙여넣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하죠. 위주로만 설명드릴게요. 테두리 없음이라는 옵션 클릭.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붙여넣기 다른 명령 쓰지 마세요. 셀을 옮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 붙여넣기 옵션이 사라지면 다시 다시 다른 공간에다 컨트롤 V 하세요. 자, 그다음 방금 제가 BCD라고 나머지 열하고 사이즈가 틀린 열 너비가 다르다 그랬죠. 그거 확인하라 그랬죠. 원본 열 너비 유지라는 옵션. 화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다음에 바꾸기. 이거는 이제 원본에 있는 행과 열의 위치를 바꾼다는 겁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행과 열의 위치가 바뀌어. 90도 정도 회전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내려오셔서 세 번째 줄에 맨 앞에 있는 자 제가 복사 붙여넣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 붙여넣기 개념은 어떻다고요? 내용과 서식을 같이 가져가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라는 게 값이거든. 값만 붙여넣겠다. 서식 없이 값만 붙여. 그 다음에 밑으로 보시면 이제 그러면 서식만 붙여넣는 기능도 있겠네요. 서식만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이렇게. 그러면 내용 없이 서식만, 값 없이 서식만. 그럼 그 네 번째 줄에 있는 건 다 클릭할 겁니다. 연결하여 붙여넣기에 연결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제 화면 보실래요? 코리아가 있는 셀, 저기 연결하여 붙여넣기 코리아가 있는 셀, B 셀이죠. B 셀. 즉 식이죠, 식. 연결, 식. 그러니까 연결시키려면 식으로 연결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식으로. 그리고 그러면 이 왜 0이 또 왜 나와 있냐고요. 엑셀 프로그램의 기본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빈셀을 참조해서 빈셀을 참조해서 참조하게 되면 결과값은 0으로 표시한다라고 기준이 잡혀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0으로 나온다. 비어있는 셀을 참조하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붙여넣기 옵션. 자, 그림. 뭐 그림 파일 같은 거 아시잖아요. 이런 거. 그림의 형태로 나타내요. 자, 붙여넣기 옵션. 연결된 그림이라는 게 있죠. 연결된 그림. 클릭. 하시면 그림의 형태이긴 한데 연결되었으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셀 범위. 그러면 연결이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점점점점 이거 움직이는 점선이라고 그러고요. 네? 움직이는 점선인데 이 녀석이 있으면 표시되어 있으면 저 내용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다시 붙여넣기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녀석이 어떤 또 다른 엑셀의 명령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점선은 움직이는 점선은 사라집니다. 붙여넣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리고 요 방금 처음에 이거 연결하여 붙여넣기라고 했죠. 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원본에 있는 코리아가 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한글로 한국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자 참조하는 대상의 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도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겠죠. 연결. 됐습니까? 다시 코리아로 바꿔볼까요? 한국을. 원본표. 이렇게. 코리아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리고 엔터 치.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빨리 진행합시다. 자, 다시 한번 더 표를 복사. 자, 이번엔 제 따라오세요. 아무 빈 공간을 선택하셔서 제가 똑같은 위치 알아야 됩니다. 자, 잠깐만, 이제 기능을 여기다 쓸 겁니다. 붙여넣기 목록 단추이죠, 이거. 여기에 모두 붙여넣기라고 하는 아이콘이고요. 아까 보셨던. 그 붙여넣기 목록 단추. 여기 방금 보셨던 그 내용들이 여기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두 붙여넣기. 자, 빈셀 선택하시고, 알아서 적당히.
테두리 없이 붙여놓겠다. 제가 똑같은 위치 아니라 상관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원본 연립이 유지. 지금 점점점점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붙여넣기를 계속 할 수 있다. 점점점점점 붙여넣기 계속 할 수 있다. 위치는 알아서 하세요. 저와 똑같은 위치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붙여넣은 위치. 뭐 모양새 이상하게 나와서 상관없습니다. 기능만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행열 바꾸기. 행과 열을 바꾸기. 이거 끝내고 오늘 집에 돌아가야죠. 자, 붙이는 목록 달성해서 값만 붙여넣겠다. 내용만 붙여넣겠다. 자, 그 다음 서식만 붙여넣겠다. 그 다음에 연결하여 붙여넣겠다. 결과 어떻게 나오냐. 방금 보셨던 결과들 때문에 명령도 안 쫓아내서 명령거리. 그림으로 붙여넣겠다. 그 다음에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겠다. 구분하시고. 자, 여기까지 다 설정해 보셨으면, 자, 뭐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쉽게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시험 이야기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정도만 좀 알아두세요. 요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아래에 기타 작업 7.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69페이지고요. 자, 잠깐만. 자, 질문 하나 할게요. 방금 여러분 아마 기본 작업 7, 기타 작업이 아니에요. 기본 작업 7, 기본 작업 7 파일을 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여시면 기존에 보셨던 파일과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예, 선이 없어요. 뭐가 뭔지 또 못 느끼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방금까지 보셔도 우리가 기존에 지금 계속 봐왔던 이런 녀석들과 다른 점이 뭐냐고. 화면상에서. 방금 말씀하셨죠? 들으셨죠? 선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 선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필기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눈금선이에요. 눈금선. 눈금선. 기억나세요? 눈금선. 이 표시되어 있다,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숨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교재 69페이지 그림 1시트에서 자, 현재 그림 1시트에서 왜 마음이 이렇게 급해지죠? 시간이 또 다 돼가나 보군요. 같이 할게. 잠깐만. 그림 1시트에서 현재 시트에서 그림 복사 기능,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용하여 문제에서 주어진 양식 조각으로 그림과 같은 양식만. 자, 양식 조각이라는 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한국, 미국, 일본이라고 하는 표와 결제라는 표와 뭐 작성일, 작성자 표, 요 세 가지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어진 양식 조각이라는 게. 그다음에 그림과 같이 양식. 그다음에 요 내용을 지금 이제 복사 붙여넣기 쓰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결제, 작성일, 작성자 범위 선택하시고요. 복사, 단축키 쓰세요. 그리고 위치가 B2셀인가요? B2셀에서 단축키 쓰세요. 붙여넣기. 그럼 붙여넣기 옵션이 생겨나죠. 여기서 말하는 그림과 같은 양식이라는 게 그림 복사 기능. 자, 복사 붙여넣기 하는 기능 중에 그림이라는 방법이죠. 그림을 해요. 그림 옵션. 요 부분을 의미하고요. 이게 양식 조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결제란.
복사, 컨트롤 단축키 꼭 외우세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 F, 2셀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컨트롤 V, 단축키 꼭 쓰세요. 그리고 붙여넣기 옵션이 생겨나죠. 그러면 옵션에서 그림의 형태로. 그림 복사 기능 때문에 그림. 그 다음 한국, 미국, 일본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B6인가요? 6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 옵션을 이용해서 그림. 이렇게. 이렇게 하는, 요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림 2로 가겠습니다. 이 시트로. 여기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70페이지. 읽어보셨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네? 똑같은 내용. 그러면 검사 일시 사업자.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복사. 아, 명령 단축 이용하겠습니다. 복사. 그리고 A15셀인가요? 선택. 요거 이용할 겁니다. 붙여넣기 목록 단추 눌러서 그림.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아. 그러면 결제란을 선택하시고. 명령 단추 이용할게요. 그리고 D1호셀 선택하시고. 자, 붙여넣기 목록 단추 눌러서 그림. 뭐 이렇게. 자, 그 다음 작업자 현황, 사고 발생 현황, 표 선택하시고 복사. 명령 단추 이용할게요. 아, 앞으로는 단축 쓰세요.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A19셀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명령 단추 이용하겠습니다. 그림 붙여넣기. 자, 그림 3시트로 가겠습니다. 자, 저장 시트상이 작업 끝나면 그림 3시트로 가겠습니다. 자, 교재 72페이지고요. 1분 드리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1분 30초 드릴게요. 다 하셨죠? 자, 앞에 봅니다. 제가 틀린 거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 여기 범위 설정하시고, 문제에서 결제란 범위 설정하시고, D4셀 선택하시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붙여넣기, 컨트롤 V, 단축키 쓰시라고 했죠. 그리고 그림 붙여넣기 이용하라. 이렇게. 그리고 원본은 지우지 말라 해서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시험에서는 절대 이 모양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 사이즈나 이런 거 함부로 조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시험. 실제 시험에서 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원래 잘 맞춰 놓습니다. 원래. 근데 그 이상하다고 해서 바꾸면 안 됩니다. 열렬이나 이런 거. 자, 파일 하나 드릴게요. 복사 붙이기와 관련해서.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기본 작업 2파일이요. 기본 작업 2파일입니다. 갑자기 이게 왜 나오냐고요? 문제풀이 하나 안 된 게 있거든요. 응? 이게 왜 이러냐. 자, 교재 페이지가, 교재 페이지가 화면에 없네. 27페이지. 아니, 27페이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자, 시트명 기본 작업 2-3. 그다음에 교재 40페이지. 자, 거기 문제 3번입니다. 3번. 문제 3번, 40페이지 문제 3번. 두 번째 줄 끝부분에 판매량 영역에, 자, 여기입니다. 판매량 영역 여기입니다. 에 연산 더하기 기능으로 선택하여 붙인 결자. 그러면 다시 읽을게요. 두 번째 줄에. 죄송합니다. 제1사에서 제1호 영역을 복사해요. 자, 여기 범위 설정 복사하여. 복사 단축키 아세요? 단축키 쓰세요, 단축키. 그리고 여기에, 자, G4에서 판매량 영역, G4에서 G1호 영역에 연산 더하기 기능을 선택하여 붙여넣기 쓰는데, 잠깐만요. 붙여넣기 쓰는데 더하기라는 표현을 제가 가르쳐 드린 적 있어요, 오늘? 없죠? 붙여넣기라는데 더하기라는 용어를 가르쳐 드린 게 없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자, 잠깐만요. 그럼 이 기능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하겠냐,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게 없으면, 자, 이 근본적으로 여기를 가야 됩니다, 여기. 여기 가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배운 게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아마 붙여넣기에 대한 기능이 더 추가로 더 있나 봅니다.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보이세요? 맨 밑에. 예? 메뉴 보이세요? 클릭.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하라고, 뭐, 작업창이 여기 대화상자가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럼 붙여넣기의 모두라는 거고, 밑에 보니까 연산 보이세요? 연산. 거기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있네요. 그래서 원래는 기본값이 없습니다. 근데 더하기라는 연산 작업을 쳐요. 그러면 추가 판매량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판매량, 이 표를 다 만들고 나니까 누가 저기 판매량에 추가해야 될 데이터가 있다라는 걸 던져줬다는 거죠. 그럼 저걸 기존 작업 다 해놨는데 저기다, 물론 수식을 배웠기 때문에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으로. 그러나 식을 배우기 이전 단계라면 저걸 뭡니까? 더하기 연산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더하기 옵션을 이용해서 확인. 자, 붙여넣기 모드입니다. 확인. 하면 맞아요. 데이터는 맞는데 서식은, 기존에 있던 서식은 날라가 버렸잖아요. 왜? 이쪽에 있던 서식이 여기 그대로 적용을 받았잖아요. 아무 서식이 없는 내용을 적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복사. 셀 하나만 선택해야 돼. 범위 설정 안 하고 하나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개수와 이 개수는 같기 때문에. 같은 구조로 해서. 그 붙여넣기 목록 단추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를 이용해서. 자, 이때 뭐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 연산 더하기 해야 되는데, 붙여넣기는 뭘 해야 되죠? 모두 해야 돼요. 모두 하면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방금. 뭐만 하면 됩니까? 값만 갖다 붙여넣으면 기존의 서식을 그대로 이용할 거 아니에요. 자, 취소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서식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명령 취소라는 단축키 외우고 계세요? 컨트롤 Z라고. 그러면 앞에 내렸던 명령 취소. 그럼 이렇게, 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단계 2단계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가 판매량 복사, 그 다음에 판매량 범위 설정하셔도 되고, 기준 셀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고, 붙여넣기 목록 단순에서 더하기라는 연산은 기본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창을 열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럼 연산 작업을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모두
붙여넣기 모듈 다 사용하니까 서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건 저 서식이 안 바뀌려면 값만 가져와서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값만 붙여넣으면 되잖아요. 값만. 서식 없이. 그리고 확인하면 여기가 95에서 방금 5로 100으로 바뀐 거 보이세요? 5 대해져가지고. 요런 붙여넣기 요런 기능도 있다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복습 당부드리고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